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그런 주제인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물차 기사분들이 택배 물류센터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화물차 기사, 화물업을 하신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 제가 진짜 화물 일을 해본 건 아니고, 제가 예전 일했던 직장에서 화물업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약간 택배 일은 택배 물류센터 이제 갈 일이 있거든요. 화물차 기사분들이. 예, 짐을 싣는 곳은 다 가잖아요. 기사분들이. 다 가는데 택배 물류센터는 약간 기피 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물업 하시는 분들이 뭐 짐이 있으면 전국 어디든 갈 거 아닙니까? 어, 택배 물류센터 짐은 기피, 기피 장소죠. 택배 물류센터. 보통 근데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태현님. 기피하는데 가는데 어떨 때 가냐 하면 정말 짐이 없을 때, 예, 정말 짐이 없을 때 가는 어,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 정말 짐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정말 굶어 죽겠다.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예, 명절, 예, 이런 날. 명절이 아니라 평일에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싫어요, 환물 하시는 분들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 짐을 일단 거지같이 씌우십니다. 이 짐을 보면 이쁘게 실어주는 이게 기사분의 어떤 역량에 따라 달린 건데 이상하게 거기 이제 화물차 기사분들이 이제 택배 물산터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이게 짐 어, 도대체 밥만 먹고 맨날 이런 일만 하는 사람들 어떻게 짐을 그렇게 거지같이 실을 수 있냐? 일단 왜 보면 팔레트 떠가지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유격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실어주기만 하고 박스 짐도 있는데 보통 팔레트에 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 아니면 뭐 박스 없이 그러니까 그 밑에 팔레트 까는 거 없이 아니면 이제 사람이 직접 실어준다거나 뭐 그런 경우. 아무튼 짐을 정말 거지가 씌워줍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원래 화물차 가면 이제 그 팔레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플라스틱 팔레트 있죠, PVC 팔레트 사이즈 맞춰가지고 딱 그 유격에 맞게 랩까지 감겨가지고 그 원래 보통 원래 그게 기본 매너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 가면 팔레트로 씌워진 경우도 이제 팔레트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트리스 해야 되죠, 테트리스. 예, 소위 말하는 테트리스. 그 택배 상하차분들이 하시는 테트리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손이 모자라서 예,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보통은 택배 기사 이제 그 화물차 기사분들이 짐 실어줄 때 보통 보면 도와준다기보다 왜 중간에 차 이제 그 윈바디에 올라타가지고 오라 오라 한 다음에 이제 차 이게 이제 그 짐 실었을 때 좌우축하고 빈 공간 있는지 없는지 옆에 봐가지고 붙여달라고 하면서 스토크하면서 이거 하잖아요. 근데 택배 물센터 가면 일이 후달리기 때문에 예, 빨리 싣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 봤을 때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택배 상하차 직원처럼 같이 도와줘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저 택배 기사, 뭐야, 저 화물차 기사분들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가뜩이나 운전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더 피곤하죠. 예. 육체적인 노동까지 같이 하니까. 예. 여기서 일 좀 하고 다시 또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이미 몸은 곤충이 돼 있고 또 화물차 이제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 어, 굉장히 좀 힘들죠. 피곤하고. 예. 여러 가지로 좀 악조건이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요겁니다. 예. 요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똥짐. 예. 이게 이유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1번, 2번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낼 거예요. 세 번째. 네. 똥짐이 똥짐. 똥짐 중에 똥짐입니다. 최고 똥짐. 이 똥짐의 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고정이 안 돼 있는 짐이에요. 예.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짐이 고정이 안 돼 있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사분들이 단도리 쳐야 되는데 그 택배 박스는 단도리 치기 쉽지가 않을걸요 아마. 랩도 안 간 게 있으니까 이거 참 난감하겠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예. 고정이 돼 있냐 안 되느냐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화물업 하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똥짐은 굉장히 무리수가 많이 달라요. 보통 똥짐이 또 운임비가 좀 비싼데 근데 또 이게 운임비가 비싸다고 또 화물차 기사분들이 그거 좋다고 막 잡으면 안 되는 게 그거 몰다가 만약에 사고 나고 차 엎어지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 몇만 원 더 벌려고 그런 똥짐 잡아가지고 가다가 사이즈 다르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보통 윈바디에다만 실어서 갈 텐데 아마 카고는 안 부를 거예요. 왜냐면 카고는 비 오고 하면 안에 내용물이 다 젖기 때문에 윙바디 부를 건데 단점 뭐냐 하면 고정이 안 돼 있다는 거.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을 시킬 수 없고 그리고 짐 간의 유격이 발생하죠. 짐 간의 유격. 짐이 떠 있다고 하죠. 사이사이에. 원래 짐이 딱 붙어가지고 서로가 서로 맞물려가지고 이동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촘촘히 한다고 하더라도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유익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다가 짐이 쏠려버려요. 예, 짐이 쏠려버립니다. 그러면 차가 핸들을 꺾어도 안 움직여요. 여러분 화물차 사고 같은 거 예를 보시면 차가 갑자기 휘청휘청거리다가 팍 쓰러진 경우 있잖아요. 그 안에 짐 때문에 그래요. 짐 때문에. 졸음 운전도 있는데 짐이 한쪽 확 쏠려가지고 왜냐면 중간에 틈도 있고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짐이 한쪽에 쏠려 있으면 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택배 박스가 한두 개는 얼마 안 된다도 그 수백 개가 쌓여 있잖아. 그러면 20톤이 넘어요. 25톤 카고나 뭐 들어가면 뭐 그 윈바디 뭐야 그 4.5 축차에만 들어가도 10톤이 넘죠. 한두 개 있으면 별로 안 되겠지만 수백 개가 쌓여 있으니까 한쪽으로 딱 쏠려 있으면 차가 핸들 꺾어도 잘 안 움직이고 그리고 브레이크 잡을 때 짐이 다 쏠릴 수 있다는 거죠. 확 밀릴 수 있다는 거죠. 화물차. 그래서 그리고 기사분의 어떤 생명도 위험을 받고 하다 보니까 네. 요새 화물 기사님들은 물건 상태 안 좋으면 안 실어버리는데 원래 안 실어요 원래. 원래 안 싣는데 좀 짬밥 있는 사람들은 안 싫어. 오히려 짬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집은 안 싫어요. 똥짐 같은 거 안 싫어요. 왜냐면 그거에다가 돈 날리고 신세 조질 수 있으니까 안 해요. 근데 초짜들은 그걸 합니다. 초짜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함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해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똥짐인지 뭐 금짐인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짬밥 있는 사람은 그걸로 이제 차로 이제 엎어보고. 그래도 출애라는 좀 나을 수 있는데 문제는 윈바디지, 윈바디. 그러니까 출애라는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 게 컨테이너니까 좀 나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보통 이제 출애라 부르는데 이제 윈바디, 윈바디가 더 골 때리죠. 윈바디가 생각보다 운전하기 더 힘들어. 오히려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출애라가 힘드냐, 윈바디가 힘드냐면 윈바디 힘들어. 왜냐하면 출애라는 중간에 이게 꺾이잖아요. 이게 중간에 고리가 꺾여서 가잖아요. 코너링 할 때. 근데 윈바디가 일자 아닙니까? 기다란 게 일자잖아요. 중간에 꺾이는 게 없잖아요. 물론 뭐 둘 다 어렵겠죠. 저희가 봤을 때 둘 다 어려운데, 특히 중간에 유턴하거나 차 뺄 때 윈바디가 엄청 힘들대요. 그리고 완전 채가 네모내가지고 뒤가 안 보이잖아 이게. 후방 카메라에 있어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짐이 쏠렸을 때 차가 말을 안 들어요. 큰 차들은. 이런 똥짐은 짬밥 있는 사람도 안 실려고 하는데 하물업 처음 하는 사람들은 실으려고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독차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아무래도 택배는 속도하다 보니까 예, 윈발이 초보다 미리 많이 박살내먹죠. 그러니까 박살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똥짐의 개념을 모르잖아요. 단도리의 개념도 모르고. 코너링 했을 때 짐이 어떻게 쏠린지 모르죠. 저희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박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짐이 쏠리니까 박살내는 거예요. 짐을 단단히 고정 안 시키고 똥짐 실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사이사이에 공간이 뜨는데 그게 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코너를 심하게 돌면, 코너를 갑자기 확 제껴버리면 짐이 한쪽으로 딱 쏠리면서 그 윙바디도 이제 그 껍데기를 때릴 거 아닙니까? 예, 때리잖아요. 그게 만약에 뭐 쇳덩어리 같으면 그냥 때리죠. 쇳덩어리 같으면. 그래서 보면 윙바디 보면 한 뭐야 한 윙바디 같은 게 보면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그 윙바디 그 껍데기 날개 있죠. 형편없어요 그냥. 형편없어. 예, 까대기.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거 2번 얘기했던 게 요거야. 까대기. 까대기를 같이 도와줘야 돼. 이게 가면 보통 화물차 기사들 보통은 그 물류 직원들이 알아서 실어주면 그냥 확인하고 그 뭐야 송장 받아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거 가면 도와달라고 한대. 도와달라고. 어, 형씨도 빨리 실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면서 자꾸 꼬드겨가지고 실, 실는 같이 도와준. 오라 나 여기 짐 실으러 왔지 일하러 온 게 아닌데. 근데 장갑 끼고 일하고 있어. 장갑 끼고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짐 실으러 왔는데 택배 상하차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예, CJ 옥천 버뮤다 이제 직원이 된 거죠. 졸지에. 예. 같이 직원 일을 하면서 그것도 짐 금방 씹는 게 아니에요. 파레트로 이렇게 파레트로 이렇게 정돈돼 가지고 이렇게 랩으로 감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짐을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같이 테트리스 같이 해주고, 예, 같이 하고 쌓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 난 그냥 짐만 실으면 가는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내 짐 실으러 하는 거야? 택배 상하차로 온 거야? 약간만 도와주면 되지 않는데 완전 뭐 직원이잖아. 이거 완전 일당 따로 받아야겠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게 예, 이게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보통 공장에서 오는 집은 하루 정도 시간이 있어. 하루 정도. 뭐 업체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대구에서 오전에 짐을 실어요. 그러면 다음날 이길 이길 아침이나 점심 때 이제 공장 문 열었을 때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택배는 당일치기야. 당일치기. 기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당일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예. 당일치, 그러니까 당일로 이렇게 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보통 공장 같은 데 가도 이제 하루 정도 이제 보통 다음날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타이트해. 말 그대로 택배다 보니까.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오라고 막 굉장히 쫀대요. 굉장히 쪄가지고 스트레스 아닙니까? 근데 또 빨리 간다고 또 빨리 갈 수 없잖아요. 화물차가. 예. 화물차 같은 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화물차 같은 거 아시죠?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거. 차에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기계 그거 잡아주는 거. 그래서 80 이상 못 받을 거야 아마. 80 이상 못 받을 거예요. 기사분들만 차마다 다른데 속도 저장치 다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게 달려도 80 이상 안 나올걸요 아마. 80에서 90 안 나올걸요. 예, 그래서 대구가 예, 윗마디 하시는 분들 좋아해요. 윗마디 하시는 분들. 그래서 대구에 서울 가면 보통 다음날 도착 뭐 이렇게 되는데 택배는 당일 새벽에 가서 당일 도착. 예. 자꾸 몇 시에 도착하냐고 언제 도착하냐고 몇 시 안에 도착을 했는데 자꾸 이 압박을 준대요. 근데 화물차가 또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 사고 나면 또 내 책임 아니야. 사고 나면 내 책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한대요. 안 받으려고. 아, 생각보다 많아요. 원어플링. 이 왜 그런가 하면 대구가 그러는 게 많아요. 그 대구 성서공단 같은 데 가면 부품이 많잖아. 부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어가지고 이제 그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납품할게요. 이게 중간 지역이다 보니까 중간 지역. 그리고 대구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게 대구를 지나치면 중간에 또 짐을 하나 더 실을 수 있어요. 원 플러스 원으로. 보면 화물차 기사님들 보면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짐 실어가지고 또 바로 가는 경우 있는데 중간에 대구 오면서 뭐 충청도 안에 들려가지고 짐 하나 더 싣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구에 서울 싣고 시골에 서울에서 또 받아가 대구 가고 이런 것도 이게 좀 이렇게 좀 가짓수도 좀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대구를 좀 많이 선호해요. 그리고 길도 편하고 일단 고속도로가 두 군데 있으니까 경부랑 구마도 고속도로 탈 수 있으니까 예, 뭐 길 막혀도 부담이 없고 예, 좋아하세요. 오히려 싫어하는 게 예, 전라도 쪽 부산하고 전라도 쪽 예, 운전도 험하고 한번 발목 나오면 못 빠져나오고 텃세도 좀 있고 해가지고 좀 예, 빡시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택배 기사분들이 택배 기사도 죄송합니다. 화물차 기사분들이 이 택배짐을 굉장히 싫어한다. 물론 이게 얘기마다 틀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기사분한테 들은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나는 택배짐 편한데라고 얘기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아무튼 화물차 기사분들, 화물업 하시는 분들의 또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